서울 전역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지 이틀째였던 어제 온열 질환으로 한 명이 숨졌습니다. 질병관리청은 공식 통계 발표를 통해 오후 4시 기준 서울의 온열 질환자가 사망자 1명을 포함해 모두 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월 15일부터 누적된 온열 질환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 모두 71명입니다.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됩니다. 5월부터 찾아온 무더위에 행정당국은 일찍이 폭염 대책을 가동하고 나섰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무더위 쉼터나 배달, 택배기사들을 위한 이동노동자 쉼터 등이 대표적인데요. 이 실상은 어떨까요? 한웅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도가 덮는 무더위. 공원에는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있습니다. 떼약볕이 내려쬐는 폭염에도 그늘에 앉아 부채질을 하는 게 전부입니다. 매일 와요, 매일. 안 온 날이 없어. 집에 있으니 답답하니. 답답하니 어쩌겠어요. 다 노인들이 혼자 살잖아, 지금. 갈 데가 없으니 여기 모이는 거죠. 그래 나오면 너무 덥다. 너무 덥다. 이 공원 근처에 있는 무더위 쉼터는 모두 5곳. 한 곳을 제외하곤 모두 10분 이상 걸어가야 하는 곳에 있고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찾아가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정부가 민간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은행이나 대형마트 등으로 무더위 쉼터를 늘리고 있지만 이용이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이요? 네. 남 업무 보는 데 가서 앉으시면 방해되잖아요. 우리도 나이 먹은 사람들도 양심이 있는 거 아니에요. 고령 인구가 밀집한 쪽방촌의 경우 사정은 더 심각합니다. 10제곱미터, 3평 남짓한 작은 집에서 70년 넘게 살고 있는 D씨. 무더위 쉼터가 문을 닫는 밤에는 열대야와 사투를 벌입니다. 작은 에어컨은 전기요금 걱정에 그림의 떡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잘 안 키는 편이지 뭐 전기세 때문에. 은행이나 뭐 이런 데도 무더위 쉼터 운영한다고는 하는데 그런 데는 보통 좀 가세요? 그런 데는 안 가죠, 머니까. 근데 내 걸음을 한 15분, 20분 가야 되니까 안 가고. 마을 경로당을 활용한 무더위 쉼터는 에어컨마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지 오래입니다. 2층도 그러고 여기도 그러고 이 에어컨이 바람이 안 세질 않아. 2개 다 켜놔도 여기 땀이 줄줄 나. 바람이 약해서. 여름이 두려운 건 택배기사 같은 야외 노동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8도의 더위에 배송 업무에 나선 택배기사와 동행해봤습니다. 배송에 나선 지 채 1시간도 되지 않아 옷은 땀으로 범벅이 됐습니다. 여름에는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촌이 상당히 힘듭니다. 오전에 한 2시간 반, 또 오후에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돌아야 됩니다. 땀으로 옷을 그냥 흠뻑 적시고요. 그나마 더위가 덜한 오전에만 200가구 정도를 돌아야 하지만 열기를 식힐 수단은 미리 얼려온 생수가 전부입니다. 저희가 따로 쉬는 데가 없고요. 이렇게 물건을 배송하는 사이에 차에 있을 때가 사실상 쉬는 시간입니다. 택배기사나 배달기사처럼 장시간 야외에서 일하는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가 늘고는 있지만 노동자들이 손쉽게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인천의 한 이동 노동자 쉼터입니다. 낮 최고 기온 28도를 기록한 오늘 오후 3시까지 쉼터에는 단 한 명의 노동자도 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에 쫓겨가지고 배송을 하게 돼서 이동 쉼터에서 쉰다고 하는 거는 사실 생각도 하지 못할 일이고요. 장기간 폭염이 이어진 지난해 수도권에서 3명의 택배 노동자가 연이어 사망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일까지 발생한 온열질 환자는 사망자 1명을 포함한 17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연합뉴스TV 한웅입니다. 네, 무더위가 빨리 찾아온 올해 6월이지만 벌써 한여름에는 30도까지 기온이 오르면서 야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지금도 땀범벅이 되곤 합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 본격화할 폭염이 더 걱정입니다. 최지원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최고 기온 30도의 여름날, 10년 경력의 택배기사도 탑차를 오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참외나 옥수수처럼 무거운 작물이 든 상자들을 나르다 보니 어느새 이마에 땀이 맺힙니다.
골목골목 주소를 확인하며 주택가의 계단을 오르내리자면 숨도 가빠집니다. 에어컨을 켤 새도 없이 탑차에서 뛰어내려 택배 상자를 들고 다시 배송지로 향합니다. 이렇게 더워지는 날에는 시원한 물 한 잔이 절실합니다. 생수를 갖다 놓은 거는 음료수를 선택해서 먹게. 그거 먹으면 천국이 따로 없죠. 배달기사 역시 땡볕에 고생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승강기가 고장난 아파트에 배정이 되면 눈앞이 깜깜해집니다. 계단을 오르내리고 나면 30분간은 그야말로 녹초 상태가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고장났는데 거기를 이제 10층 걸어갔다 올라온 다음에 한 30분 동안 일을 못한 것 같아요. 도로 위에 단 40분 있었을 뿐인데 헬멧 표면과 오토바이 시트 온도는 무려 40도가 넘어갑니다. 다음 배달을 위해 핸드폰을 확인하며 건물 사이를 오가다 보면 헬멧 속은 온통 땀범벅이 됩니다. 저도 이 일대에 기사님과 함께 배달을 해봤는데요. 정말 물 한 잔이 절실합니다. 이동 노동자들을 위한 쉼터가 곳곳에 조성돼 있지만 바쁜 일정 탓에 잠시 쉬어갈 틈을 내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약과 본격적인 폭염이 이어질 앞으로가 더 걱정입니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기사들을 위해 집 밖에 얼음물을 놓아달라고 주민들의 협조까지 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주원입니다. 본격적으로 여름 더위가 시작되면서 산업 현장에서는 온열 질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야외 작업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설 현장은 비상이 걸렸는데요. 언어가 생소한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스마트 교육도 마련됐습니다. 박준혁 기자입니다. 근로자들이 얼음물과 쿨링 패치를 받아듭니다. 더위를 견디기 위한 보냉조끼도 단단히 갖춥니다. 체감온도 30도를 훌쩍 넘는 더위에 건설 현장은 불바다처럼 느껴집니다. 너무 더우니까 자주 물 마시고. 온열 질환을 겪는 노동자들은 해마다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는데 이 중 절반 가까이가 건설업 종사자로 나타났습니다. 햇볕에 달궈진 건설 현장에서 조심해야 할 것은 온열 질환만이 아닙니다. 특히 이렇게 곳곳에 놓여 있는 철근 자재 등이 화상을 유발할 수도 있는 만큼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반복적인 안전교육이 필수입니다. 최근 부쩍 건설 현장에 많아진 외국인 노동자들도 귀를 쫑긋 세워보지만 통역 없이는 알아듣기 쉽지 않습니다. 이에 일부 지자체에서는 안전수칙을 다국어로 통번역하고 반복 숙달이 가능한 스마트 안전교육을 도입했습니다. QR 인식을 통해 상황별 위험 요소를 경고하고 안전요령도 필요할 때마다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모국어로 정확한 설명을 들을 수 있으니까 통역도 해주고 위험 요소에 대해서 설명도 해주고 그러니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올해도 다시 시작된 더위와의 전쟁에 건설 현장은 긴장감 속에 사전 대비에 나섰습니다. 연합뉴스TV 박준혁입니다.